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잠적이냐 실종이냐 의견이 갈리는 의문의 미국 여대생 실종 사건이자 미제 사건, 마우라 머레이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 20년 전인 2004년 2월 9일 미국 뉴햄프셔주 하버힐에 위치한 112번 국도에서 한 여성이 실종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마우라 머레이로 매사추세츠 대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던 21살 대학생이었죠. 마우라 머레이는 실종 당일 오후 7시 무렵 자신의 집에서 약 2시간가량 떨어진 112번 국도에서 운전하다가 눈길이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낸 상태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나가던 스쿨버스 기사가 우연히 목격하였고 그는 마우라를 걱정하며 경찰에 대신 전화해주겠다고 하였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마우라는 경찰을 부르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이미 보험회사와 통화했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요. 결국 스쿨버스 기사는 마우라 머레이의 거듭된 거절에 못 이겨 자리를 떠나고 시간은 흘러 7시 46분 무렵 또 다른 목격자가 사고 현장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크게 당황하죠. 현장에는 사고 차량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뿐 마우라 머레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경찰이 현장 일대를 모두 수색했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단순 교통사고인 줄 알았던 사건은 갑자기 실종 사건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수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마우라 머레이의 가족들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마우라 머레이가 납치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마우라 머레이가 일부러 잠적했다고 추측하거나 또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살해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은 20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에 풀리지 않은 수많은 의문점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특히 실종 당일 마우라 머레이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우선 마우라 머레이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죠. 마우라 머레이는 1982년 5월 4일 매사추세츠주 브록턴에서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마우라에게는 오빠 1명과 언니 2명 그리고 남동생 1명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6살 때 이혼한 탓에 이후로는 주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알려져 있죠. 마우라는 학창시절 내내 눈에 띄는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공부도 잘했지만 운동에도 재능을 보여 달리기 선수로도 활약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학교 대표로 대회에 출전하여 미국에서 33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마우라는 고등학교를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뒤 뉴욕주 웨스트 포인트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화학공학을 공부했는데 얼마 안가 자신과 군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3학기 만에 학교를 나왔죠. 그 후에 편입한 학교가 바로 실종 당시까지 재학 중이었던 매사추세츠 대학교였습니다. 마우라의 친언니인 줄리 머레이의 주장에 따르면 마우라는 사람들이 돕고 싶어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죠. 간호학과로 편입한 것도 그와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 3개월 전에 했던 행동들을 보면 그다지 도덕적인 학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3년 11월 마우라는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는데 이유가 훔친 신용카드로 식당과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했기 때문이었죠.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버려진 영수증에서 카드 번호를 찾았고 이를 이용해 물건을 샀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실종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월 7일에는 아버지의 차를 빌려 학교 파티에 참석했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차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죠. 사건 당일인 2월 9일 자정쯤 어째서인지 마우라는 자신의 컴퓨터로 매사추세츠의 버크셔와 버몬트주 벌링턴으로 가는 운전 경로를 검색했습니다. 그 후 낮 1시에는 남자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죠. 네가 보낸 메시지 받았어. 근데 솔직히 지금은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오늘 전화할게. 사랑해. 메일을 보낸 후 전화 기록에 따르면 마우라는 뉴햄프셔주 바틀렛에 위치한 한 콘도에 전화를 걸어 임대 문의를 했습니다. 통화는 약 3분 동안 이어졌으나 콘도 사장은 콘도를 임대하지 않았죠. 참고로 이 콘도는 마우라가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1시 24분쯤에는 학교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학교에 못 나갈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가족 중에는 사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이후로도 전화는 계속됩니다. 2시 5분에는 버몬트주 스토어에 위치한 호텔에 전화한 기록이 발견되었고 2시 18분에는 남자친구에게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자는 내용이 담긴 1분짜리 음성 메시지를 남긴 것이 확인되었죠. 전화를 마친 마우라는 옷과 세면도구, 대학 교과서, 피임약 등을 차에 챙겨 어딘가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마우라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 중이었는데 추후 경찰이 마우라의 방을 수색해보니 마우라의 소지품 대부분은 상자에 포장되어 있는 상태였죠. 마우라는 3시 30분경 자신의 차를 타고 캠퍼스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10분 뒤인 3시 40분에는 ATM에서 $280를 인출한 것이 확인됐는데 CCTV 영상을 보니 돈을 인출할 당시 마우라는 혼자였죠. 마우라의 다음 행선지는 근처 주류 판매점이었습니다. 상점에서 베일리스 아이리쉬 크림, 깔루아, 보드카 그리고 프란치아 와인 한 상자를 포함하여 약 $40 상당의 술을 구매했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이때도 혼자였죠. 그래서 더욱 이상했습니다. 마우라는 평소에 술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후 4시 30분경 마우라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행선지를
있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 애머스트 지역을 떠나 북쪽 뉴햄프셔로 향했습니다. 오후 7시가 지났을 무렵 처음에 나왔듯이 112번 국도를 달리던 중 눈길에서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인근 주택에 사는 한 주민이었습니다. 이 주민은 사건 당시 자신의 집에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창밖을 내다보았죠. 주민은 마우라의 차가 사고를 당한 것을 발견하곤 관할 보안관부에 전화를 걸어서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이때 신고 기록에 따르면 사고 당시 마우라의 차 안에는 한 남성이 타고 있었고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목격했죠. 나중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아마도 휴대전화에서 새어나오는 빨간 불빛 같은 것을 본 것 같다고 번복했고요. 이후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사건 현장을 지나가다가 마우라의 차와 차 주변을 걷고 있는 마우라를 발견하게 되는데 운전기사의 진술에 따르면 부상을 입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추위와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었죠. 앞서 말했듯 운전기사는 마우라에게 대신 경찰에 전화해주겠다며 친절을 베풀었지만 이미 보험사와 통화했다며 간청에 가까울 만큼 경찰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요청했죠. 경찰 조사 결과 마우라가 보험사에 전화한 기록은 없었고요. 어찌됐건 이 와중에 또 다른 목격자가 사건 현장을 발견하곤 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7시 46분쯤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덩그러니 남겨진 마우라의 차를 발견하게 되죠. 당시 모레이의 차는 운전석 쪽이 나무에 부딪혀 유리가 깨진 데다 왼쪽 헤드라이트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에어백은 모두 터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째서인지 자동차는 문이 잠긴 상태였는데 경찰은 차 안팎에서 레드와인으로 추정되는 붉은 얼룩과 차 뒷좌석에서 빈 맥주병과 파손된 와인 상자 또한 발견했죠. 하지만 마우라의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휴대폰 그리고 그녀가 구입한 술병 중 일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 중 그 어떤 것도 그녀의 실종 이후 발견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죠. 이후 경찰은 사라진 마우라를 찾기 위해 수사 범위를 넓혀가며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마우라는커녕 마우라의 옷이나 소지품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우라를 목격했다는 사람이 심심치 않게 등장했지만 이들의 주장은 전부 증거가 부족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들이었죠. 그렇게 미제의 사건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가 싶었던 어느 날 마우라가 실종된 지 정확히 8년째 되는 해인 2012년 2월 9일 유튜브에 의문의 영상이 올라오며 마우라 실종 사건은 재조명받게 됩니다. 문제의 영상은 112 더트백이라는 이름의 유튜버가 올린 것이었는데 해당 영상에는 마우라가 실종된 112번 국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112번 국도를 가만히 비추고 있는 영상이었죠. 같은 날 뒤에 업로드된 두 번째 영상은 다소 기괴했습니다. 안경을 쓴 한 남성이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미친 듯이 웃어대는 영상이었거든요. 무려 1분 동안이나 말이죠. 이는 마치 누군가를 향한 조롱 같은 웃음이었는데 남자는 영상의 막바지에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 정색하다가 윙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난 검은 배경 뒤로 기념의 축하해라는 문구가 띄워졌죠.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곧바로 마우라 머레이 실종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우선 해당 유튜버가 첫 번째로 올린 영상에 나오는 장소가 마우라가 실종된 112번 국도였고 두 번째 영상에서 말하는 기념일이란 마우라 머레이의 실종일을 가리키는 듯 했기 때문이죠. 영상이 올라온 날짜가 마우라가 실종된 지 딱 8년째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또한 해당 유튜버의 아이디 112 더트백에서 112는 마우라가 실종된 112번 국도를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이 추측은 맞아 떨어졌죠. 얼마 후 올라온 또 다른 영상의 제목에는 대놓고 마우라 머레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 세 번째 영상에는 티켓 한 장이 등장했는데 이 티켓은 브레이트누즈 호텔 숙박권이었습니다. 숙박권에는 마우라가 실종된 지 이틀 후인 2004년 2월 11일 날짜가 찍혀져 있어 매우 의미심장해 보였죠. 특히 해당 호텔은 마우라가 실종된 곳에서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은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이 유튜버가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의 제목은 No for Mental Wannabe였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하기 어려운 문법적으로 엉터리인 이 제목의 영상에는 모자를 쓴 한 중년 남성이 등장하는데 그는 영상 내내 기괴한 느낌으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그러다 연주가 끝나갈 무렵 영상에는 이상한 그림 하나가 올라오는데 사람의 왼쪽에는 1, 5, 27, 8이라는 숫자와 빨간 도형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난해하고도 섬뜩한 그림이었죠. 영상을 본 사람들은 그럴듯한 해석을 내놓았는데 우선 제목에 희망이 없다라는 말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마우라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영상 끝부분에 나온 섬뜩한 그림은 마우라의 시체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는 꽤 그럴듯한 추측이었는데 실제 브레트누즈 호텔에는 빨간색 지붕으로 된 건물이 존재하고 이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림에 등장한 도형과 엇비슷해 보였거든요. 또한 그림에 적힌 숫자 역시 호텔 주변의 길 안내 표지판에 적힌 숫자와 거의 일치했고 그림 속 사람의 얼굴은 호텔 인근에 위치한 골프장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추측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추후 조사 결과 영상을 올린 사람은 알든 올슨이라는 이름의 남성이었는데 알든 올슨은 정신질환자로 밝혀졌죠.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요. 일련의 영상들이 그저 관심을 끌기 위한 행위로 본 것이었죠. 그만큼 유의미한 단서들이 발견되지 않기도 했고요.
있었죠. 그 후 아이돌슨의 계정과 영상들은 삭제되어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지는가 싶었는데 5년 뒤인 2017년 3월 112 더트백이라는 계정이 다시 유튜브에 생성되었습니다. 해당 채널에는 2012년에 업로드한 영상들이 재업로드되었고 이후에는 어제 내가 마우라 머레이를 죽였어, 내가 그녀를 죽였어,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 그녀는 죽었어 같은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제목의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영상들이었죠. 이번에도 이 영상들은 마우라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인 2017년 12월 경찰은 불현듯 마우라 머레이 실종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마우라 사건을 조사하던 전직 경찰관 출신 탐정 존 스미스 때문이었죠. 스미스는 마우라가 실종된 112번 국도 인근에서 오두막 같은 집을 발견하여 안에 들어가 보았다가 바닥에 묻은 혈흔을 보게 되는데 감정 결과 남성의 혈흔과 성별을 알 수 없는 인간의 혈흔이 섞여 있었습니다. 존 스미스는 이 결과를 경찰에게 보냈고 경찰은 얼마 안가 재수사 결정을 내리게 되죠. 경찰이 무엇 때문에 다시 재수사를 시작했는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정황상 마우라가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우라 사건에 대해 다양한 추측과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살해보다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가설 중 하나는 마우라가 스스로 잠적했다는 설이죠. 사건 현장에서 납치됐다면 범죄의 흔적이나 저항의 흔적이 남아있을 텐데 그 무엇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잠적설의 가장 큰 근거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마우라는 사고 당시 스쿨버스 운전기사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는데 이는 어쩌면 마우라가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과 이틀 전에 차 사고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또 걸려버릴까봐 두려웠을 가능성이 있죠. 즉 실종 이틀 전에 차 사고를 낸 마우라가 단순히 머리를 식히러 버몬트주로 향했는데 술을 마시며 운전을 한 탓에 차 사고가 일어났고 소위 말해 멘붕이 온 마우라가 경찰을 피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주장이죠. 사고 현장을 떠난 마우라가 추운 겨울 날씨에 길을 잃고 조난 사고를 당해 사망했거나 도중에 범죄자를 만나 살해당했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잠적하고 있다는 추측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숲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어떠한 흔적이나 발자국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죠. 마우라의 가족들도 20년 동안 한결같이 이 사건은 실종 사건이 아닌 납치 사건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과연 누가 범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마우라의 남자친구이자 군인인 빌라 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빌라 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사건 발생 당시 사건 현장과 매우 멀리 떨어진 군사 기지인 포트 C에 있었다고 말하는 덕분에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빌라 씨의 통화 기록을 조사해본 결과 그는 포트 C이 아닌 유엔푸셔주의 화이트 마운틴스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화이트 마운틴스는 사건 현장과 포트 C만큼 먼 거리는 아니고요. 또한 빌라 씨의 통화 기록 중 하필 마우라가 실종된 당일의 통화 기록만 누락된 점 또한 이상했습니다. 빌라 씨는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아서 더욱 의심을 사고 있죠. 게다가 빌라 씨는 마우라를 만나는 동안 매우 난잡한 여자 관계를 갖고 있었고 실종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도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점 역시 의심을 키웠습니다. 놀랍게도 마우라의 친아버지인 프레드 머레이 역시 의심을 받았는데 이는 부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프레드는 매우 보수적인 아버지였고 마우라는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두 사람은 마우라가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수적인 아버지가 딸을 통제하는 데 실패하자 홧김에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가설을 냈죠. 또한 아버지 프레드 머레이가 진술을 번복한 점도 의심을 사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사 결과 마우라가 사고 현장을 벗어난 후 바로 행적을 감춘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전화한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이미 며칠 전에 차 사고를 낸 전적이 있는 마우라가 두려움에 떨다가 경찰은커녕 보험회사에도 전화하지 못한 채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때 전화를 받은 프레드는 실제로 마우라를 만나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사실까지 드러났죠. 프레드는 다음날 아침 일어나보자 딸이 사라진 상태였고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술 번복이 문제가 될 뿐 프레드는 알리바이가 명확했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죠. 세 번째 용의자는 마우라가 실종 며칠 전 파티에서 만난 의문의 남성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당시 마우라의 친구들도 이 남성을 보긴 했지만 이름을 비롯한 신상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조사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따라서 그냥 의심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아니 범인이 있긴 한 걸까요? 마우라 모레이가 살아서 나타나거나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 의문은 계속될 듯 보입니다. 정답이 무엇이든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하죠. 최근에는 마우라 모레이가 살아있다면 40대의 그녀가 어떤 모습일지 추측한 사진이 돌아다닐 정도이니까요. 마우라 모레이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